목요일 증시라인 10일 이어가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네요. 영국의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때부터 시작될 모양인데요. 최종 결과는 내일 늦게나 이제 나올 텐데 아마 내일 이 시간 정도 되면 미국 증시도 반영을 했을 거고 또 여러 기관에서 예측 보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대부분의 이 전망하는 분들이 그냥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우세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이런 걱정들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어쨌든 간밤에 미국주 시장도 조금 빠졌고요. 우리 코스닥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조금 찜찜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나오셔서요. 이 경제 트렌드 짚어주시는 분이죠. 미래경제 트렌드의 서동구 소장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추경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 했는데 결국 이제 새누리당에서 정부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더군요. 네, 한 10조 정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추경을 하면 이제 경기를 좀 살린다는 뜻인데 그러면서도 이 산업별로 이 하반기 또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다 갔으니까요. 기상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산업별 기상도를 한번 짚어보신다고요. 지금 뭐 여러 경제 단체, 뭐 또 정부, 또 민간 단체도 그렇고요. 계속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경련에서 네. 같이 이제 또 발표를 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주요 산업별로 좀 요즘 장마철, 뭐 비구름, 먹구름, 흐림, 맑음 막 하루 종일 엇갈리는 경우도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렇더군요. 그렇습니다. 산업별 기상도도 이런 그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업종 같은 경우 여전히 흐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비먹구름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뭐 비먹구름 정도가 아니라 천둥번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호재와 악재가 어우러지고 있는 전자라든가 그리고 또 자동차 철강 쪽들은 이제 다소 좀 부진할 수도 있지만 혼조세의 양상 좀 좋은 요인도 있다 또 나쁜 요인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혼재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또 석유화학 업종과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맑음에 그런 아주 긍정적인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죠, 그럼. 네. 일단 뭐 조선업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 내부적인 또 해운업종도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신규 수주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유가와 밀접하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신규 수주 절벽, 뭐 간혹 수주 소식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업황의 턴 어라운드를 할 만큼의 그런 규모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원자재로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 요인 등으로 인해서 또 마케팅 비용도 절감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삼성 갤럭시 S7 정도까지 나오고 나서는 추가적인 것들이 지금 디바이스들이 제품 출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트 7이 이제 나온다. 그렇죠. 노트 7 정도고 결국은 또 일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화시켜서 저가폰을 지금 또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전자업종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뭐 바닥을 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또 우리가 수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세부 품목으로 네.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긍정과 부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산재해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업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완성차인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네, 거를 오늘도 그러네요. 예, 아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동차의 전장화, 가속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의 어떤 대체 수요가 네. 증가가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내부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제 6월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별 소비세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그 신규 어떤 수요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내수뿐만이 아니고 신흥시장의 어떠한 그 부진한 이런 모습들도 자동차 업종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업종이 사실상 상반기에 좀 다소 반등을 했었습니다. 중국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요인들 그리고 또 일부 철강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의 측면에서는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축소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철강 수요를 좀 둔화시키면서 하반기에는 철강 업종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언급을 주셨긴 합니다만은 좋아질 만한 그러니까 맑음 또 햇빛 짱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외로 석유화학 업종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 이렇게 두 업종을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원샷법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체적인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감산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의 이 스프레드 차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함으로 해서 원재료인 나프타가 싸졌고 그것을 재처리하면서 어떤 여러 제품에 들어가는 에틸렌 공급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에틸렌 공급 업체라든가 석유화학 업종들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상반기 내 해외 저가 수주 손실 반영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실을 상당 부분 일단 떨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추경 편성에 있어서 과연 그 실효성의 논란은 있긴 합니다만은 SOC 확대라는 부분은 결국 건설업종의 중장기적인 또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 추경은 뭐 구조조정 재원으로만 써라 뭐 이런 얘기.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어떤 말씀드린다면 이제 과목항을 좀 구분을 하는 그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은 SOC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소 지방 또는 뭐 전국적으로 좀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대규모 분양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주택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 업종을 좀 더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씩 간다 그러니까 어제 드디어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냈더군요. 집단 대출을 앞으로 좀 조인다 이런 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앞으로 올해가 2016년인데 2018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 어차피 매년 50만 채씩 그렇죠. 이걸 조절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나중에 또 다시 또 무슨 뭐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미분양 해소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서울근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물량 조절과 어떤 공급 조절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주택 정책이라는 건 참 너무 올라도 그렇고 너무 빠지면 그렇죠. 또 경기 살린다고 또 부양해야 되고 참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자 무역협회에서 하반기 우리 수출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도 냈다고요? 네, 상당히 그 상반기만 해도 사실 의외 업종들이 뭐 말씀드린다면 품목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의료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하반기의 전체적인 전망들을 보면은 수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품목과 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품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쪽들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기계,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섬유 이런 품목들은 하반기에도 상당히 그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출 부진이 예상이 되는 쪽들은 조선이라든가 일부 석유 제품들 그리고 무선통신, 차 이런 부분인데 특히 차의 경우에는 전 세계 마켓쉐어에서 차지하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이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고착화 내지는 하향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수출 증가 예상 품목 중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같은 경우도 디램 가격의 바닥 탈출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신규 수요 창출. 물론 중국에서의 어떤 그 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뭐 연구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을 엄청나게 주면서 우수 인력들이 유출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쪽이 반도체 쪽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수출 전망과 관련된 부분도 이 저유가라든가 중국 성장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개선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통상 압력 또 신흥국가의 경쟁 가속화 이런 부분들로 인한 부담스러운 점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 수출이 뭐 좀 증가하더라도 전체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도 약 한 4.7% 정도는 연간으로 그렇죠. 연간으로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제한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투자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흐름과 맑음의 이런 호조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수출 증가세가 이루어지는 이런 쪽들로 여러분들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간으로 4.7% 마이너스면 뭐 상반기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플러스 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니까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날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산업의 기상도를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미래경제 트렌드의 서동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